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읽기 산책입니다. 인문소설로 사람 읽기, 오늘은 일본 데카당스 문학의 대표작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좀 불편하기도 하고 공감이 가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산책 친구들은 이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별점이 궁금합니다. 저는 3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좀 낮게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평균보다 높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책의 장점은 자신을 통해서 정말 솔직하게 인간의 민낯을 있는 그대로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솔직함이 패션 후에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예상보다는 재밌었습니다. 맞아요. 네, 예상보다는. 어땠나요? 저는 3점보다 조금 낮은 2.8점을 주겠습니다. 박하시네. 이 책에서 보면은 주인공처럼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 점은 흥미로웠는데 왜 그 주인공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은 점이 많이 아쉬웠어요. 인간의 민낯을 볼 수 있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행동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공포심의 근원이 궁금했다는 말에 이 책에 대해 호기심이 생깁니다. 이번 집중 토론에서는 요조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그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라고 합니다. 그런 많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책의 제목만큼 유명한 문장인데요. 요조의 첫 독백이기도 합니다. 요조는 인간을 두려워했지만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책을 읽고 요조는 어떤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나요? 제이 먼저 해볼까요? 네, 저는 요조가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어렸을 때부터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고 있었어요. 인간의 1차 욕구가 안전인데 이게 충족되지 않으니까 세상을 믿을 수 없었고 사람들을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관계 맺기도 굉장히 힘들어했고 또 주변에 의지할 사람조차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네, 많이 외로웠을 거예요. 나름대로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가면을 쓰지만 마음속은 항상 공허하고 쓸쓸했거든요. 무엇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조차 표현하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렇죠. 그 인간에 대한 공포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조는 어려서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의 근본을 알아차린 거죠.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삶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초록이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요조가? 저는 요조는 나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에서 도망친 사람이죠.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떠오른 영화가 잭 니콜슨이 나왔던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가 떠올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잭 니콜슨은 타에 의해서 정신병동에 갇히게 됐지만 거기서 정신병동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거든요. 근데 그것에 비해서 요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정신병동에 갇혔다고 한 것을 알면서 인간이 실격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갇힌 거가 인간 실격이 아니고 요조가 자기 자신을 인간이 실격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인간 실격의 그 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초리가 말한 도망치는 사람이라는 말이 공감이 많이 갑니다. 실제로 그는 스스로 사회적 인간으로 실패했다고 단정을 지었고 또 차라리 비합법적인 삶 그리고 음지의 삶들을 되게 선호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은 그저 지나갈 뿐입니다. 요조의 마지막 독백이기도 하고 그의 삶의 태도를 나타나는 말이기도 합니다. 소설 속 요조의 삶은 무저항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무저항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감한다, 공감하기 어렵다로 표현해주세요. 저는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요조가 세상과 사람을 무서워하고 또
그들을 믿지 못했던 것은 1차적으로 양육자와의 정서적 유대인 애착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애착이라는 것이 요조 자신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가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었던 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편입니다. 요조의 어린 시절을 보면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그리고 존재감 없는 어머니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애정 결핍과 불안이 더 가중됐을 거라는 추측은 듭니다. 네, 맞아요. 실은 저에게도 요조와 같은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타인이 비난을 할 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움츠려들거든요. 물론 요조의 행동에 공감하지만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요조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조차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요조처럼 살지는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아. 저도 그렇게 공감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쉽지 않은 부분이었고요. 초록은 어떤가요? 저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보면은 요조는 나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위선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그리고 무저항으로 일관하죠. 그리고 술과 여자로 도피를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개인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는데 정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자기가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어 라고 하지만 그걸 전혀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외칠 뿐이고 그런 식으로 다 도피를 한다고 하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긴 하지만 이 요조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도 본인의 삶에서 주체가 되지도 못했고 그렇죠. 사회에 그렇게 막 큰 피해를 이끈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웃음이나 우울이나 모든 감정은 다 전염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요조 같은 경우도 만나는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같이 대부분 자살을 기도한다거나 다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지만 참 그 삶 자체에 대해서 공감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감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자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본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요조가 자살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소설 속의 요조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 전체에서도 많은 유명인들이 자살을 하면서 따라하거나 그런 경우도 그렇죠. 굉장히 많잖아요. 자살이 많이 용인되는 사회? 그렇죠. 용인되는 것뿐만 아니라 미화된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사회적으로 너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친구들과 함께 요조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그의 무저항적인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책을 읽고 저 영상을 보고 요조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늘 토론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려요. 다음 주에는 올해의 마지막 그림책 빈 화분으로 찾아올게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